여러분 그 민경차 앞에 거 혹시 풀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2021년께 진짜 어렵긴 합니다. 예. 확실히 저도 다른 해보다 해설할 때 힘든 감이 있고요. 문제 풀고 뭐 하는데도 좀 숫자들이 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처음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좀 힘들지만 복습 꼼꼼히 하셔 가지고 학습하시면 앞에 거 점점 풀 때 쉬워질 거예요. 자 21번 들어가는데 요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가깝죠. 그림과 조건은 갑병이 마일리지 혜택 어쩌고 저쩌고 교통비를 많이 지출하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자 직장의 갑병의 출근 방법이랑 교통비 관련 정보가 나와 있고요. 이동 거리, 출근당 대중교통 요금, 이동 거리, 월간 출근 횟수, 뭐 저소득층 이렇게 기준들이 있고 조건을 봐야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요.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 그다음에 적용 거리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출금 횟수를 곱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본 마일리지랑 추가 마일리지 이 계산 방법이 나와 있고 적용 거리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값부터 한번 볼까요? 출근 1 회당 대중교통 요금 3,200 원이죠. 3,200 에다가 기본 마일리지랑 추가 마일리지 더한 거를 빼야 됩니다. 공식 있는 그대로 그냥 쓸게요. 기본 마일리지 얼마죠? 기본 마일리지는 1 회당 대중교통 요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지금 3,200 원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450원 더해 주고 그다음에 추가 마일리지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거고 3,000 원이 지금 추가니까 200 원을 또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200원 더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적용 거리. 적용 거리는 1 회당 도보랑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 합이고 최대 800 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갑은 이동 거리가 딱 800 이죠. 예 그래서 800 분의 800 이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1 이라고 쓸게요. 이거를 다 계산을 해준 다음에 출금 횟수 얼마예요? 15 일이죠. 예 이거를 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650 이니까 이거 빼주면은 이 괄호는 2,550 이거든요. 2,550 곱하기 15가 이제 갑의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교통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요. 같은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 보세요. 저는 마무리 식만 좀 써 놓을게요. 자 일단은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치 계산할 필요 없고요. 순서만 정해 주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여기인데요. 이게 이제 한 5.5 정도가 나오고요. 이 두 개를 곱하면 16.5가 나오거든요. 이 숫자도 별로 안 크고 앞에 숫자도 별로 안 커요. 앞에 두 개랑 비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이 꼴찌인 거는 확정이에요. 갑이랑 을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을이 계산하기가 좀 더 수월해 보이죠. 왜요? 이거는 거의 이제 2,000에 가깝고요. 21을 곱해 주면은 44,000 언저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예.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갑 같은 경우에는 15를 곱해 줘야 되죠. 10 곱하면은 일단 25,000 500 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나머지 5를 곱하면 절반 딱 더해 주면 되잖아요. 절반하면 한 22,000 12,000 얼마 되겠죠? 예 그러면은 해 봐야 뭐 많아 봐야 한 38,000원 나올 거예요. 두 개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럼 당연히 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숫자를 보고 대소 비교를 어떻게 하면 쪼끔 더 빨리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22 번입니다. 개발 원조 위원회 29개 회원국 중요 공적 개발 원조액 상위 15개 국민 총소득 대비 공적 개발 원조액 비율 상위 15 개국 자료이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 개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그다음에 그림 1 개발 원조액의 상위 15 개국이고요. 액이 나와 있고 10억 달러입니다. 네 전체 얘네 다 합치면은 137.5 라는 거고요. 각 나라가 나와 있고 국민 총소득 대비 이 원조액의 비율 상위 15개 회원국이 나와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나와 있고요. 유엔의 권고 비율은 0.7% 라고 하네요. 네. 여기 권고 비율 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고요. 자 보기 들어갑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뭐 그림 2의 비율이 유엔보다 높은 국가의 원조액 합은 250 달러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얘네 있죠? 얘네. 얘네를 보면 됩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영국까지고요. 이거를 그림 1에서 찾아봅니다. 영국 여기 있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있고
스페인, 덴마크는 있는데 룩셈부르크는 이거보다 밑에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얘네 두 개 더하면은 5.2, 얘까지 더하면 9.5, 그다음에 19.4 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250 보다 높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점 찍힌 게 10억 이기 때문에 이 19가 190억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은 한 289억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상인 거 맞다. 기억 안 들어간 거 다 지워 주고요. 자, 니은 들어갑니다. 공적 개발 원조액 상위 5개국의 원조액 합은요. 여기 말하는 거죠. 이 5마리. 29개 회원국 공적 개발 원조액 합의 절반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얘네를 그냥 다 깡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 더하기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계산해보시면 100.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상위 15개국은 137.5인 거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14개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이 꼴등인 한국이랑 나머지가 다 똑같다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나머지 14개 국이 다 2.5라고 놨을 때 그때 50%가 넘는지를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랑 14를 곱하면 몇이죠? 30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얘 두 개 더하면 어찌 됐든 간에 최대치로 잡았을 때 167.5가 나옵니다. 100.2는 167.5의 절반보다 많죠. 예,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요. 결국에 디귿까지 다 봐야겠네요. 자, 독일의 원조액만 30억 달러 증액을 하면 독일 어딨나요? 네, 독일 여기 있네요, 여기. 30억 달러를 증액을 한다는 얘기는 27.1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밑에의 비율은 0.7 이상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지금은 0.6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 식을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체 국민 총소득분의 24.1 곱하기 100이 0.6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소득분의 27.1 곱하기 100이 이게 이제 유엔 권고 비율 기준 이상이 되냐, 0.7보다 커지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밑에 요 식을 계산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예, 총소득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총소득을 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구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 건데요. 저는 편의상 이 점 1들은 귀찮으니까 다 없애 버리고요. 총소득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6분의 10을 곱해서 얘도 없애줘 버리겠습니다. 총소득 여기로 바꾸는 거고요. 지금 분수 계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약분하면은 4고, 그러면 결국에 총소득은 4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4천 넣고 계산을 해보면요. 4, 7에 28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숫자가 7이 나오려면요. 이 분모가 28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27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6 몇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권고 비율 이상이 된다라는 말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23번도 재밌습니다. 다음 표는 각국의 2020년 농업 생산액 현황과 1년부터 3년까지의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에 관한 자료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네, 단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농업 안에 재배랑 축산이 있고 축산 안에 이렇게 6종류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세부 항목만 구성이 된다라고 써 있고요. 21년 오리 생산의 전망치는요 1.2조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리 어디 있죠? 여기 마지막에 있고요. 21년은 마이너스 5.58%니까 이만큼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제 2020년 기준이니까 여기에 1%를 계산을 하면은 앞에 소수점 2개 땡겨주면 되죠. 13.27인데 편의상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6%라고 좀 해봅시다. 여기다 6을 곱하면 한 79 정도 되겠어요. 그죠? 뒤에 소수점까지 대략 곱하면요. 그래서 1327에다가 79를 마이너스 해줘야 되니까 뭐 계산을 하면 한 1250 정도 나올까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1.2조 원 이상이라는 말은 맞는 거고요.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니은 한번 볼게요. 21년 돼지 생산액 전망치는요. 농업 생산액 전망치의 15%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억 안 들어간 거 좀 치워 주고요. 21년에 돼지. 예, 여기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라고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될 것 같고, 같은 해 농업 생산액 전망치는 0.77이 또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1100으로 그냥 계산을 할까요? 1100에 1100에 1%면 71이죠. 4% 면은 한 280 정도 돼요. 그냥 후하게 300으로 두고 합시다.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300을 빼주면 더 할 뻔했네요. 6800이 되는 겁니다. 21년에 돼지는 6800이 되는 거고, 농업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그냥 5만으로 두고 할게요. 5만에 1%면 얼마죠? 5만에 1%면 당연히 500이죠. 근데 얘보다 작은 0.8 정도가 되잖아요. 0.8.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두 개 곱해 가지고 한 400 정도로 놓고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니까 500 다시 5400 이라는 거죠. 5400. 이 녀석의 15% 이상인지, 얘가 15% 이상인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10% 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면요. 예, 5040이고요. 5% 하면 이거 딱 반이죠. 2520. 예, 얘네 두 개 더해 주면 15%가 나오고요. 7560이 됩니다. 15% 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니은 틀렸고요. 자, 그러면 2번이랑 4번 남는데 디귿은 맞거든요. 이거 먼저 쉬워 가지고 얘 먼저 보고 갈게요. 축산업 중 전년 대비 생산액 변화율 전망치가 22년보다 23년이 낮은 세부 항목은 두 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랑 얘 놓고 비교하면 돼요. 이 6가지 비교해 보면 나머지는 다 얘네가 큰데요. 여기만 얘네 두 개가 큽니다. 22년이 더 큰 게 딱 두 개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당연히 맞는 게 되는 거고요. 리을 20년 생산액 대비 22년 생산액 전망치의 증감폭은요, 재배업이 축산업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만 살펴봐 주면 되는 건데요. 22년 거를 얘랑 비교하려면요, 어쨌든 21년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3만에 1.5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0.42가 줄어든 거거든요.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21년 거를. 얘도 줄었다가 증가한 거를 반영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계산을 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찍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게 커졌냐 작아졌냐 이게 아니고, 증감폭, 이 범위를 오르락내리락한 범위가 누가 크냐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수 있죠. 원래 수는 이 재배업이 더 크죠. 얘 그냥 한 2만이라고 두면 되잖아요, 축사는. 3만의 1.5%가 움직였어요, 일단. 그 다음에 0.42%가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산업 2만의 0.34%가 줄었다가 그거에 또 0.7%가 늘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게 폭이 이 재배업이 더 크다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수도 크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도 더 크니까요. 네, 그래서 재배업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 궁금하면 이 직접 엑셀이든 뭐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수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배업이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24번입니다. 참 피곤한 문제거든요. 네, 그림은 2020년 기준 공제회 현황입니다.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고요. 공제회 현황인데 연도별 회원수가 나와요. 10,000명 기준이고 자산 규모 구성비 나와 있습니다. 장기 저축 급여가 64.5%로 가장 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공제 제도별 가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몇 명이 가입했고 구좌가 이제 몇 개냐, 몇 건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다음에 15개의 장기 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입니다. 이 장기 저축급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공제 제도는요, 장기저축, 퇴직생활, 목돈, 분할 이렇게 6개로만 구성이 되고 하나 또는 2개의 공제 제도에 가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가입, 그러니까 여러 개를 동시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1번 갑니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수는 전체 회원의 85%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계산 문제예요. 자, 여기 전체 회원수는 20년에 10,000명이니까 85만 2천 명이네요. 85만 2천 명이고 장기 저축급여 같은 경우에는 74만 4,733명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를 분자로 두고요. 네, 분자로 두고
85만 2천 명을 분모로 두면 됩니다. 자, 얘에 10% 하면은 얼마예요? 10% 하면 85.2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8을 한번 곱해 봅시다. 8이 16, 8오 40, 88에 64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0%잖아요. 80%. 그 다음에 5%는 얼마예요? 5%. 아까 여기 구한 10%에다 절반 해주면 되는 거죠. 42.6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703.4.2 예, 704.2가 나오는 건데요. 걔보다 지금 이 744가 크잖아요. 장기저축 급여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5%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다 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쉽게 나오고요. 실전에서는 밑에 계산하는 것도 다 빡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단계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제제도 자산 총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비례식을 활용해서 해볼게요. 여기를 보는 건데요. 이 64.5%대 자꾸 퍼센트 쓰면 여기 선이 생기네. 70 다시 27.3조. 이거를 이제 100%로 따지면 얼마냐? 총 기금 전체를 따지면 얼마냐? 이 물음표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곱하고 64.5를 밑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 대강 계산해 보시면은 40보다 높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모에다가 4를 곱하면요. 18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분자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40조 원보다 많다, 이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까요? 4개, 상위 4개 공제제도 중 2개 공제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2만 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어쨌든 전체 기준은 85.2로 이미 나와 있고요. 상위 4개가 여기 오른쪽 밑에 나와 있는 얘네거든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뭐 빡세면 그냥 어림산으로 더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더한 다음에 얘랑 비교해 보면요. 얘가 87만 3천인가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87만 3천 정도. 그러면 근소하게 2만 1천 정도가 이제 중복 가입한 사람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거 다 더했을 때 87만 3천이 나왔다는 거는 전체 인원이 85만 2천이니까 여기서 이 전체 인원 빼준 만큼 공제제도를 2개 가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만 명 이상이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충청의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수는 15개 평균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을 보면요. 여기입니다. 61,850명인데 이거 다 더한 다음에 15로 나누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차를 활용하는 거를 또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 시간에 17번 그 국어 점수 평균 구할 때도 제가 편차 개념을 한번 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뭐 뒤에 세 자리는 다 잘라버리고요. 61을 기준으로 쭉쭉 써보면 얘네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는 뭐 한 36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 해서 편차들만 계산을 하면은 편차들이 한 170 몇 나올 겁니다. 대강 계산만 해도 알아요. 왜냐면 6만 1000보다 큰 애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쵸? 나머지는 이 평균을 압도적으로 뭐 8000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이 이 6만 1000, 61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이 얘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왜? 편차가 마이너스니까요. 61을 평균으로 놨을 때 편차가 마이너스네. 아, 그럼 실제 평균은 이거보다 더 밑에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5번 살펴볼게요. 제도별 1인당 구자 수는 장기저축급여가 분할급여의 5배 이상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인원수를 가지고 구자를 나눠주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어림산으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왼쪽 장기저축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림산을 하면은 그냥 뭐 한 74분의 4만 5천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할급여는 32분의 2830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5배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식이 성립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내가 앞에서 분수 비교법 뭐 한번 다뤘었죠? 대각선을 서로 곱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거든요. 이 뭐 네 자릿수, 두 자릿수 곱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5번인데요. 필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확인하시면 되는 거라서요.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는 거거든요. 즉, 이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틀린 거, 맞지 않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내용이 나와 있고, 직접 읽어보시면 돼요. 4번 내용 여기 있고,
그다음에 1번 한 번 더 나오고 여기가 이제 5번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2번 내용이고 이 마지막이 3번 내용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쭉 그냥 대강 보면은 맞아요. 얼추 맞아. 이거 퍼센티지 계산하는 것도 수월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쭉쭉 보시면 돼요. 계산하는 게 쉬운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계산할 게 4 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2 번도 있고 3 번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얘 맨 마지막 거 먼저 해 볼게요.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비중 격차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빼 주고 1270 으로 나눈 다음에 100 곱해 주면 두 개의 격차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되게 금방 할 수 있고요. 근데 4 번을 보면은 자 보세요. 광고 대행업이 전체 취급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광고 대행업 얘가 얘 몇 퍼센트냐. 그리고 온라인 광고 대행업이 증가율이 어떻게 되냐. 또 되게 번거롭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얘네 두 개를 빼준 값이 되는 거죠. 4 번이 제일 번거롭고 그다음에 쪼끔 축소를 해 봤습니다. 예 2 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인터넷 매체 취급액이잖아요. 이게 "전년 대비 6%가 증가했냐?"라는 건데요. 예 이게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죠? 1% 기준 잡고 거기에 6 곱하면 6% 나오죠. 예 그게 실제로 맞는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취급액이 어디 나와 있죠? 예 여기 있잖아요. 모바일 취급액 요거 하얀 선 말하는 겁니다. 얘도 계산해 주면 되죠. 20% 이상 증가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뭐가 제일 힘들다? 여기 계산 3개 중에 4 번이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간단하고요?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이 3 번이 가장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풀이 순서가 그냥 무턱대고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거는 계산이 오래 걸리네. 이건 계산이 빠르네.' 판별을 먼저 한 다음에 3 번이 제일 쉽죠. 그다음이 2 번이죠. 그다음에 4 번이죠. 이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3 번에서 정답이 나와요. 이게 지금 5% 이하라고 지금 발문에 돼 있는데 보도자료 맨 밑에 돼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5% 보다 높습니다. 지금 잠깐 해 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여기다가 5를 곱해 보면 알죠. 5 곱해 보면은 635가 나옵니다. 0을 떼고 계산을 한 거고요. 위에도 지금 0을 하나 떼 주고 계산하면 두 개에서 750 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가 분모보다 크기 때문에 5% 보다 크다. 5% 이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2 번이랑 4 번은 계산 안 하고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실전 경험을 자꾸 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먼저 보고 어떤 문제는 버리고 왜냐면 NCS가 100 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예 그런 안목을 좀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7급 피셋 21 년께 여기랑 겹치지 않는 민경시랑 겹치지 않는 열문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말에 또 그 열문항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7급 피셋 진도 따라오는 것보다 이게 먼저이기 때문에 복습 먼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